시사해설 시간입니다. 2016년 선거를 향한 선거 시즌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에 출사표를 던졌죠. 자, 뒤를 이어서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여러 후보자들도 곧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길고 긴 내년 11월을 향한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제 첫 출사표를 던진 테드 크루즈 그리고 다른 잠재적 후보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그동안 물밀 작업이 좀 있긴 했었죠. 그렇죠. 어제 네. 크루즈가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공식 선언을 했다.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대선 이제 11월 달에 벌어지니까 뭐 아직 1년 반도 더 남았는데 그러나 이제 벌써 막이 올랐죠. 미국 선거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밑 작업은 뭐 벌써 몇 달 전부터 됐고 후보자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가능성 타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아이오와 같은 데를 여러 번 방문하고 아이오가 이제 그 첫 번째 선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고 또 여러 경로로 이제 탐색 작업도 벌이고 또 자기 자신들의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조직들이 있죠. Exploratory Committee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과연 어느 계층의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선거 기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되는데 테드 크루즈가 어제 이제 첫 번으로 치고 나간 거죠. 나 합니다 하고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연설까지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50개 주고 3억 인구인데 이 대통령 자리는 정말 하늘이 내는 거다 하는 얘기가 뭐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자리가 아닌데 그럼요. 길고 긴 뜨겁고 치열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론을 보는 그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선 각 계층 간에 뭐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인 계층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종도 다르고 뭐 에트닉도 다르고 regionally 지역도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북부, 남부, 중부 뭐 다 다르죠. 동부 다 다르죠. 이념상으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데올로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종교적으로도 복잡하죠. 공약도 뭐 이상한 공약들 나오죠. 국제관계도 복잡하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 그 사소함까지 완전히 노출이 돼서 경쟁을 하는 게 대통령 선거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탐색전을 벌이다가 공식 출사표를 어저께 같이 던지고 선거전이 시작이 되고 그럼 이제 예선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당에 예선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뭐 공화당 경우엔 그 예선 토론전을 너무 많이 했다가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났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죠. 토론회가 거기서부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선이 벌어지면은 뭐 아이오와 코커스다, 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다, 뭐 슈퍼 투스데이다.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올타이머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거 다 다 겪으셨죠. 거기서 이제 후보들이 탈락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제 그래 전당대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상대 정당하고 대표하고 이제 끄지는 싸움을 붙게 되는데 이제 그게 본선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또 좀 중요한 것은 정치 헌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엄청난 액수. 이번에 시카고 시장 선거도 보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결국 선거 자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후보자들의 체력. 지난번에 미tt 롬니가 나중에 선거자 투자하다 목에다 씌워가지고 쩔쩔 매고 그랬죠. 이것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언행 한 가지라도 삐걱하면은 끝이 나는 그런 아슬아슬한 선거전을 이걸 한 2년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테드 크루즈가 어제 이제 첫 출사표를 던졌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갈 길은 지금부터고 갈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죠. 그렇습니다. 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어떻습니까? 선두 그룹에 있는 인물인지요? 뭐 과학적인 조사가 지금 나온 것은 아직 없지만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선두 그룹은 아니에요. 한 중간지 정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선 상원의원이죠. 텍사스주 상원의원이고 그러나 이제 티파리 그룹에서는 아주 막강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주장은 공화당이 2008년, 2012년 선거에서 다 진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수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꾸 뭐하고 타협하려고 그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인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확고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그 오바마 케어 철폐한다고 그래가지고 21시간 동안 혼자 서가지고 그냥 그 필리버스터 의사 발의에 그랬죠. 바로 네. 바로 그 사람이 이 장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현재 지지율은 뭐 한 중간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건 뭐냐? 오히려 보수계 쪽에 자기 기반이 되는 보수계 쪽에 테스트가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리 선수 치고 나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공화당 그러면 뭐 다 공화당 민주당 이렇지만은 공화당 내에도 무수하게 다른 이질적인 그룹들이 합해가지고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크게만 분류해도 소위 에스타블리시먼트 그러죠.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부시 같은 사람, 맥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벌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티파리 새로 생긴 신흥 세력인데 아주 극보수, 익스트림 컨서버티브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소셜 컨서버티브도 있고 리버테리안도 있고 뭐 복잡하죠. 그런데 그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들 주로 남부주에 많이들 있고 그 다음에 에반젤리컬 그 복음주의 기독교 이쪽이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공화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현황에 대해서 복잡다기한 주장들이 뭐 끝없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그룹의 욕구를 가장 잘 통일시키고 연합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대선 선거의 지름길이고 키죠. 근데 이제 그것이 네. 좀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외에도 이 공화당 내에 현재 한 10여 명의 잠재적 후보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선두 그룹에 속해 있나요? 공화당 자체 내에서 이제 스트로폴이라는 걸 하죠. 보통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 스트로폴이라는 거는 이제 폴링은 폴링인데 비공식, non-binding 폴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 뭐 우리가 그 이해하기 쉬운 느낌 지수 같은 거 그런 걸 알기 위한 그런 폴링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런 그 서베이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스트로폴을 했는데 역시 1위가 제프 부시예요.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고 아들이죠. 전 플로리다 가버너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득권 공화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형이 대통령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 헌금 액수도 가장 많이 모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거의 증명이 됐고 공화당 내 기반 세력도 가장 넓다. 이제 그런 그 평판이 나 있죠. 그런데 보수 쪽에 그 컨서버티브 쪽에서는 지원이 좀 지지가 덜 할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미그레이션, 이민 문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남부주에서 지지가 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 부인이 이제 라티노죠. 그래서 이제 이민 문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2위가 스캇 워커 주지사예요. 우리 바로 옆에 그렇군요. 위스콘신. 네. 이 사람 의외로 2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던데 이 사람은 블루 칼러 주로 이제 그 근로자층의 지지 또 작은 타운의 정치에 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뭐 위스콘신이 큰 주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이고 노조하고 뭐 아주 대판들이 전쟁을 했다가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다음에 3위가 마르코 루비오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플로리다 상원의원인데 44살짜리입니다. 네. 아주 젊은 보수적인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 큐반 아메리칸이죠. 그 2세죠. 큐반 아메리칸이고. 그다음에 이제 랜폴 그 켄터키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4위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선에 나와서 한참 그 활약을 했던 랜폴 하원 의원의 바로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고 둘이 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가버너 이 사람이 가버너 선거를 할 때 가장 다양한 그룹에 득표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 나가면 유망하지 네.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스캔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인기가 떨어져 있죠. 이 사람이 5위. 그다음에 어제 출사표를 던진 테드 크루즈가 바로 6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는 못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공동 6위가 존 캐시 오하이오 가버너고 그다음에 7위는 없고 8위가 바비 준달 루이지아나 가버너 이건 에이시안계죠.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9위가 바로 그 마이크 하커비 전 알칸사 주지사고 2008년 대선에 나왔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 자신이 목사죠. 그동안에 팍스 뉴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시사 해설 이런 거 많이 하고 아주 그 언변이 좋은 네.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9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가버너 바로 우리 옆집에
이 사람이 이제 10위 이렇게 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이 순위가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그 느낌 지수를 공화당 내부에서 느낌 지수를 한 거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가 한 중간 순위 정도로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출사표를 일찍 던졌으니까 줄줄이 이제 다음 차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식화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이제 와이드 오픈 경쟁이 시작이 되죠. 민주당 쪽엔 뭐 하시는 대로 힐러리 클린턴 이름만 네. 그냥 오르내리지 아직도 확실한 게 잡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선거전은 이 초장에는 지금 좀 혼미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네, 이 10위권까지의 인물들 좀 이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 이름을 듣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다 익숙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피선거권 자격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크루즈 의원도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있기는 있죠. 이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대선 출마 자격이니까 피선거권 자격이죠. 네. 이게 이제 헌법 사항입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natural born citiz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natural born citizen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그 naturalize 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natural born citizen이라는 정의가 100%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썽의 여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테드 크루즈의 출생지가 캐나다예요. 미국에서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에서는 미국 시민의 자녀는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natural born citizen인가? 장소가 외국에서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정의가 없어요. 대부분의 그 법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정에서 판결을 난 적도 없고 누가 이것 때문에 도전해서 제소를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미지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 뭐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파나마 커넬 그러니까 뭡니까 파나마 운하 쪽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네.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양쪽이 다 미국 시민이었죠. 그 테드 크루즈는 Cuban father 그다음에 American mother 태어난 것은 캐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 맥케인은 이미 뭐 공화당 후보로 선거를 치렀는데 어떻게 된 셈이냐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근데 존 맥케인에 대해서 누가 법적으로 챌린지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소하거나 도전한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학자 대부분들은 오케이 그러나 법정 판결은 아직 없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그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뭐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birther 그렇죠. 출생증명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출생했는데 이 사람 뭐 인도네시아나 외국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시비를 걸고 자격 여부 시비가 걸렸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모친은 백인이고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드 크루즈하고 똑같은 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비의 요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속였다, 사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또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unfair. 이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존 맥케인한테는 왜 그런 시비 안 걸었어? 왜 테드 크루즈한테는 지금 그런 시비가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피선 자격은 35세 이상 14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natural born citizen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허여사도 35세 이상이고 대구도 남는데요. 14년 거주하셨으니까 되는데 전화 허여사나 우리 세 번째 조건은 좀 유감스러웠지만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요, 2016년 대선을 위해서 레이스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예상되는 대권 출마자들과 그 움직임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